네, 오늘 두 번째 강연은 AI의 급부상, 우리 삶의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디브리프의 이재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의 급부상, 우리 삶의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디브리프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디브리프라는 회사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리서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에 대한 연구나 트렌드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 컨셉이나 시나리오를 만들고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희는 AI의 급부상, 우리 삶의 뉴 노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리서치 기반으로 디브리프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CES 2024 올해 1월 초에 있었죠. 그 CES 2024에서는 그야말로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산업, 모든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CES를 주관하는 CTA의 게리 샤피로 회장이 한 말인데요. CES 2024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CES를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농업, 산업 모든 것에서 그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 CEO 패트릭은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와 맞먹을 정도로 그 AI가 굉장히 파급화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일반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의 CEO도 마찬가지셨죠.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 삶을 크게 바꿀 획기적인 기술이 AI인 것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트렌드 전망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2023년 어떤 트렌드가 있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포브스라던가 월드 이코노미 포럼 그리고 유로모니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렌드 코리아 같은 곳에서 모두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AI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디자이너 분들이나 혹은 기업의 분들이 AI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들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이 AI를 모르면 세상은 디자이너 없이 AI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미키킴이라는 유튜버 겸 그 기업가분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미키킴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개인의 인스타에 올리신 글입니다. 정말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AI가 바꿀 세상에 대한 예측 중 최근 제일 재미있는 예측은 앞으로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내 AI를 하나씩 갖게 될 것이고 데이팅 앱에서 AI들끼리 대화를 통해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AI가 매칭을 해서 저 사람 너랑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 하면 그때 돼서 좀 AI의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조금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모든 세계 기업가라던가 학자 그리고 디자이너 등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현재 그리고 극미래 우리 삶을 여러모로 바꿀 만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모두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어쩌다가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게 된 걸까요? 그 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트렌드 조사를 하다 보면 항상 조금 역사를 되짚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 삶을 바꾼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 주요 기술들이 나왔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15세기부터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예전에 대항해 시대 때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영국에서 식민지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영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식민지로부터 받게 된 면직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많이 남아서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슈가 있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확산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때에는 뭔가 도시화와 함께 제조공정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었고 2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정보, 디지털 정보혁명이라는 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AI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삶에 다가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던가 혹은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에 급격하게 다가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구,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기술에 관한 관점에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들 젊은 분들, 학생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취업 절벽이다. 취업 포기했다. 아, 왜 내 월급만 보고 다 울지? 이생망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여기 계신 디자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니네는 취업이 어렵다는데 우린 고용이 어려워. 사람이 뽑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나는 왜 사람을 못 뽑지? 급여는 오르는데 내 매출은 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러니 망할 수밖에. 이런 동의하시죠? 네,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왜 나만 사람을 뽑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 절벽인 것 같습니다.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을 하지 않고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노동 인구가 감소되면서 결국 우리는 인구 절벽을 만나고 결국 이렇게 AI를 통해서라도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생각나세요?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모르는 말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전에 PC가 나오고 제조업이 발달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과 함께 초고속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을 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평화와 화합이 되는 그런 시기를 겪었고 그러던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라던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전 지구가 왕래를 스탑하게 되면서 뭔가 디지털 전환이 급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이루어진 거죠. 이와 동시에 기업 경쟁이 너무 가속화되고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혁신이 결국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인데요. 베이비 부머, X세대, 밀레니얼, 젠지, 알파 세대까지 지금 현생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세대입니다. 이 5개의 세대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때 이제 MZ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잘파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기업에서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젠지나 알파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존의 베이비 부머나 X세대도 예전의 그 연령대 세대와는 굉장히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베이비 부머부터 알파 세대까지 전 세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나의 자식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인밖에 모르시거든요. 본인의 삶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베이비 부머는 밀레니얼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나 X세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약간 X세대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개성을 중시하고 반항아적 기질이 있었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머에게 자라치면서 굉장히 나중심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하는 그런 조금 성향을 갖고 자란 분들입니다. 밀레니얼은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밀레니얼과 젠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심이 가장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알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현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어쩌면 나만 아는 세대이다.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우리 모두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의 가치, 나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에 맞춤화 해줄 수 있는 AI라는 기술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해서 AI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 기술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9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 주도로 발전을 했었죠. 이때 이제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이 나왔고 저희 생활이 굉장히 막대하게 변화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컴퓨터 모르면 큰일 나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가 그 전에는 주판학원이나 속셈학원을 다니다가 이때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판학원이나 속셈학원을 다니지 않고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PC 활용 능력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큰 변화는 모바일과 SNS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글이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소통하는 세대로 변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AI라는 게 급부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AI가 급부상을 하면서는 결국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한테 맞는 정보, 나한테 최적화된 정보가 무엇일까를 내가 고민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찾을 필요가 없이 알아서 테일러링 해주는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신체적인 노동력을 가전이나 기계가 줄여줬다면 이제는 내가 뇌로 해야 하는 나의 노동력을 AI가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사회에서 AI 동료를 만나서 함께 일하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그럼 도대체 과거 몇 년 전에도 분명히 AI 스피커라는 게 나오면서 그런 지 꽤 됐는데 왜 갑자기 2024년, 왜 하필 2024년에 이렇게 모두가 AI를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기술적인 성숙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AI 스피커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 스피커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처럼 발음을 해야 됐었죠. 멜론 탑백 틀어줘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스피커가 노래를 틀어줬었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멜론 탑백 틀어줘 라고 말을 해도 알아듣는 그런 기술의 성숙도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과 융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성장을 하였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서 충분히 우리들의 모든 질문과 우리들의 모든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정도로 축적이 되었다라는 점이 하나일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표현 능력이 발전하고 자연어 처리가 되었다. 표현이나 뉘앙스, 스타일 같은 것들이 생겼다. 뒤에서도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발표한 거 보시면 AI가 말을 할 때 이제는 컴퓨터처럼 말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내 사람, 내 친구,
내 동생, 내 엄마처럼 말하는 AI가 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금 더 실생활에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인구, 사회, 라이프 스타일, 세대 트렌드, 정치, 경제, 기술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다 믹스돼서 나타나서 2024년 현재의 AI가 급부상이 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 삶의 뉴노멀로서 새로운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AI가 우리 삶을 바꿨을까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다면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검색해주는 우리 퍼스널 디바이스, 핸드폰이라던가 PC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색을 하지? 그리고 우리의 집,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주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지? 그리고 우리 소비 생활 어떻게 변했지? 이런 4가지 좀 카테고리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검색 패러다임이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는 물리적인 검색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야 됐고 신문 스크랩을 뒤적이면서 찾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PC,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타이핑을 통해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했죠. AI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A부터 G까지 아카이브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 클릭을 하셨죠. 어떤 정보를 내가 써먹어야 하지?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모바일이라는 게 나오면서 내가 PC에 앉아있지 않아도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를 하였고 현재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 질문에 대해서 AI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에게 맞춤된 요약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그래서 나의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해주는 검색 패러다임으로 검색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나오면서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삼성에서 AI 폰이 나왔고요. 그리고 MS 코파일럿에서 AI가 탑재된 PC가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ES 2024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은 AI 가젯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허라는 영화 생각나시죠? 거기에서 주인공이 셔츠에 뭔가 디바이스를 하나 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제품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품이 또 출시가 되어 있었고 AI 로봇인데 위헤드라는 곳에서 나온 로봇입니다. 저 제품은 CES 2023에서도 출시가 된 제품이었는데요. CES 2023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회의가 많아지면서 저렇게 사람 얼굴에 형상을 한 로봇이 있었고 카메라 기술과 와이파이 기술을 통해서 23년에는 단순히 회의를 할 때 쓸 수 있는 화상회의용 머신이었다면 24년에는 AI가 탑재되면서 이제 제가 저 아이와 함께 사무실에서 뭔가 아이디에이션을 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내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I see a speaker, which makes sound. 다음으로 제미나이라는 구글의 AI인데요. 얼마 전에 이게 발표가 됐었죠.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We introduced Gemini 1.5 Pro, delivering a breakthrough capabilities across the products in powerful ways. Fully revamped experience, AI overviews to everyone in the US this week, even searching with photos, and getting back the best the web has to offer. That we're calling Project Astra.
What is that part of the speaker called? That is the tweeter. It produces high-frequency sounds. Give me a creative alliteration about these. Creative crayons color cheerfully. What does that part of the code do? This code defines encryption and decryption functions. That's right. What neighborhood do you think I'm in? This appears to be the King's Cross area of London. It is known for its railway station and transportation connections.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네, 굉장히 똑똑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핸드폰에 갖고 계시는 구글의 잼민이나 혹은 코파일럿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달라진 검색 패러다임을 지금 당장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집의 안전이나 살림을 책임지는 굉장히 다양한 AI 로봇들이 올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의 볼리 그리고 LG의 AI 에이전트와 같이 저런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가구 1로봇 시대가 도래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고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가구 1로봇이 로봇 청소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렇게 우리 집 강아지나 뭐 이런 것처럼 지능을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머지않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AI를 만나서 똑똑해진 가정 가구들의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스테이크를 3분 만에 완성하는 세계 최초의 AI 구동 그릴도 나왔고요. 올해 CES 2024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방 가전들이 AI를 탑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릴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바베큐 혹시 해보셨나요? 바베큐 기계를 쓸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온도를 맞추거나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바베큐 기계 또한 AI가 탑재돼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바베큐를 구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이나 LG를 필두로 AI가 탑재된 냉장고, 세탁기 등 굉장히 다양한 가전 제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제품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중소, 중견 기업들에서 이런 제품까지 AI가 들어갔어 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베개라던가 혹은 쾌적한 수면을 돕는 매트리스 그리고 아기의 수면을 돕는 스마트 요람과 같은 정말 기발하고 별의별 것에 진짜 AI가 다 들어가는구나 라는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소비생활, 우리의 서비스, 쓰고 있는 서비스들을 포함해서 소비생활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멀티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100인 1색이라고 해서 100사람의 니즈를 하나로 맞추어서 기업에서는 페르소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개발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1인 1색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1인 1색을 넘어서 1인 100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 원하는 형태로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페르소나를 목표로 다양한 AI가 조금 들어간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사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찰떡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커스텀미라고 해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에서 스킨케어 브랜드를 나의 피부 상태에 딱 맞게 그때그때 커스텀해서 제조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구글의 가상시착이라는 것은 입어보지 않아도 입어봐서 나의 온라인 구매를 내 몸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G마켓 같은 경우에도 AI 맞춤 쇼핑을 하면서 조금 나에게 최적화된 그런 제품들을 추천하고 제안해주는 쇼핑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뭐 음악이라던가 넷플릭스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도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뭔가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아는 인공지능,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안해주는 인공지능,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코스를 알아서 계획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줄줄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인데요. 소비자의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을까를 본다면 생성형 AI라는 것이 나오면서 결국 우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문서를 요약하거나 분류해주는 것,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보고서를 작성해주거나 콘텐츠를 창작해주거나 협업 전시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다 AI, 모두가 인턴을 갖는 시대. 인턴을 한 팀에서 한두 명 가지면서 돌려 쓰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내가 AI 툴만 잘 활용한다면 나에게도 10명의 AI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보면 49%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을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70%는 과도한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작업에 AI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많은 작업자분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그 작업자분들이 소모적이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AI한테 맡기고 나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AI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결국 생성형 AI를 통해서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창작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게임, 출판, 마케팅 등등 디자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AI의 창작 활동을 우리가 조금 오래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많이 아시는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를 통해 디자인한 나이키 운동화. 그래서 나이키에서는 AI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커스텀해서 생산해서 배달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있었죠. 다음으로는 AI를 주제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AI에 긍정적이진 않아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AI가 LA라는 도시에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인간과 AI가 싸움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AI가 무섭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런칭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AI 컨텐츠 크리에이터 킵카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킵카님과 콜라보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처음 학습한 감정 이런 것들을 주제로 저 아티스트님은 AI를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창작을 해서 전시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인데요.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프롬프트 입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내 머릿속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말이 굉장히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알잘딱깔센 하면서 그냥 알아서 알지 해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AI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현실로 가져오는 작업이 AI와 함께하는 작업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0% AI로 탄생한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의 뇌파 반응을 측정해서 AI가 기호에 맞는 향을 추천해주는 로레알의 센트레이션 솔루션 같은 것들도 있었고, 얘는 뇌파를 측정을 해서 이 고객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구나를 즉석에서 간파를 하고 그 뇌파를 통해서 이 고객의 취향에 맞는 향으로 향수를 제안해주는 그런 것이고요. 오뚜기에서는 3분 카레를 어도비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상상한 가성의 팝업 스토어를 그 코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서 가상의 그런 팝업 스토어를 여는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뭔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나 미러, 네온, 핑크브릭 같은 테마를 가지고 AI한테 인풋을 해서 저런 결과를 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았는데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사례를 쭉 말씀드리고 끝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한 트렌드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사례 같은 것들을 봤는데 그렇다면 AI 시대의 디자인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업무에 있어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를 생각을 해보면 리서치 단계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주거나 데이터를 검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초기 시안 제작이나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AI는 사람보다 조금 더 엉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조금 더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 나의 디자인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하는 그런 PPT 장표를 만드시거나 혹은 나의 사용자에게 뭔가 이런 나의 제품 컨셉 서비스를 설명하는 그런 광고물을 만드실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한다면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가 예상하듯이 시간 효율 향상입니다. 앞에서 임성묵 대표님도 3분의 1로 거의 시간이 준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나의 인턴이나 비서가 우리 직원이 20명이면 20명이 각각 10명의 비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효율이 많이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창의력 고도화입니다. 뭔가 내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때 내가 하나하나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도화할 때 AI를 잘만 활용하신다면 부가적인 가치를 조금 더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퀄리티 향상입니다. 개인화 맞춤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창의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퀄의 최종 작업물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는 노동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내 일자리를 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우리는 일자리를 얻지 않고 도구로서만 활용을 했던 지난 세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AI도 마찬가지로 나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무를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내 업무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은 나의 역할이고 뭔가 시작이나 그 과정을 AI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AI를 통해서 만든 제품 디자인 작업물, 완벽하진 않죠. 최종 작업물은 아니지만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첫 번째 약간 블랙 화면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뉘앙스의 뭔가를 디자인해줘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는 조금 스포티한 이미지, 아래 거는 아이콘이었나요? 좀 더 모던한 이미지를 라는 것을 입력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 내지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을 얻으면서 이런 것들을 SNS에도 많이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품을 브랜딩 하시는 인스타에서도 이게 르페얼이라고 원래는 광고 회사였던 곳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거기에 인스타를 보니까 거의 99%가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광고 제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제로 디자인을 직접 하시거나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방향성을 이제 입력을 해서 이렇게 광고 제작물을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업로드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현 대표님께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바로 이어서 받겠습니다. 저희 QR 코드로 질문 받아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AI 활용으로 인한 디자인, 제조 기업의 조직 구성, 채용 형태 또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의견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조직 구성은 사실 큰 변화가 있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의 조직 구성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기업과 용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부 조직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외주 용역이 사라지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대기업에서 외주 용역을 많이 줄이고 내부 인력들이 AI로 대체해서 업무를 하는 형태가 올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여기 혹시 뭐 외주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외주 용역을 하는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의 형태보다는 AI를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같이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서 조금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로 만든 디자인도 저작권이 있습니까? 이게 현재 실제로 AI로 만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도 기업에서 큰 화두라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담당자분이 올해 외주 용역을 0%로 이제 하라고 내려왔다라고 하시면서, 혹시 아세요? 그 유한킴벌리에서 기저귀를 만들잖아요. 하기스 기저귀를 만드는데 그 하기스 패키지에는 항상 아기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아기 모델도 AI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쓰신다고 해요. 이제 그런 정도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조직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이 저작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막 쓰시지는 않고 AI에 의해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아날로그 감성에도 루트되고 하곤 하는데 AI 감성에 대한 아날로그 측면에 대한 디브리프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요. 질문 주신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네. 드렸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적인 측면과 딱딱한 측면이 있고 또 AI라 하면 아직까지 거부감이 많은 측면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과거부터 보면 디지털화가 되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계속 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AI가 도입되면서 아날로그랑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요즘 아날로그 감성이 되게 화두가 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광고에서도 옛날을 되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선수 누구의 어린 시절의 장면이 나오는 광고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화면 자체도 요즘과 같은 그런 고해상도의 화면이 아니라 예전의 그런 해상도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모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광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이미지가 그냥 예전처럼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AI를 활용을 해서 과거의 이미지를 영상화 작업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측면에서도 AI가 도움을 주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AI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통찰력,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또래의 엄마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제는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고 이제는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도 이제 언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 AI한테 얼마나 정확하고 뚜렷한 디렉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천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은 반드시 인간으로서 가장 큰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앞으로는 그림을 잘 그리는 디자이너도 중요하지만 통찰력이 뛰어난 디자이너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AI와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다는 아까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또 다음 분은 오늘 강연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고 해주시면서 제시해준 AI로 바뀔 일상이 가까운 미래일까요? 먼 미래일까요? 언제쯤 변화가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또 모두가 받아들이게 될지 대표님 의견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중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근미래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 미래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제미나이 예를 보신 것처럼 저게 지금 당장 핸드폰에 있는 구글 앱에서 로그인만 하시면 당장 쓸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결코 먼 미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테크에 관심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확산이 되는 시점을 본다면 머지않은 근미래에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AI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공유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런 것들도 이제 많이 극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재택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회사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집에서 쓰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게임 엔지니어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분들이 그런 게 좀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CS2024에 많이 출시된 제품들이 이런 AI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소니라던가 이런 테크 기업에서 출시한 제품들인데 고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거를 쓰면 내가 어디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 있는 거든 뭐든 이런 것들을 안경을 쓰고 실제로 내 앞에 PC가 없어도 손가락으로 허공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바로 AI가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AI 때문에 일상 업무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의존도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저희 회사 분들이 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AI를 많이 쓰세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AI가 나와서 이제 일을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모든 걸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 계정에 디브리프 온이라고 조금 테키하거나 디자인이 괜찮거나 좋은 기술이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글을 올릴 때 저희 직원분이 에디터분이 쓴 글을 챗GPT한테 개성을 심은 다음에 너는 굉장히 유명한 인스타그래머야. 이 글을 그러면서 그 개성에 맞게 이 글을 바꿔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올리셨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정중해야 할 인스타그램에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에디트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신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AI로 완벽하게 믿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표는 인간이 찍어야 하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경우에 약간 나중에 보면 큰일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Q&A를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받고요. 대표님께서 아마 휴식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면 아마 받아주실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 이용해서 대표님께 여쭈는 걸로 하고요.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